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풀꽃에 잎을 수 놓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늘을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끝이 뾰족한 것, 하나는 끝이 뭉툭한 거예요. 이 바늘 두 가지를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수를 놓아볼 건데요. 처음에 사용할 바늘은 뾰족한 바늘이에요. 3011번 6가닥을 바늘에 끼워서 버튼홀 필링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이 백스티치예요. 그래서 인맥의 이 중앙 부분을 백스티치를 한 다음에 맨 끝으로 이제 바늘을 빼서 이제 뾰족한 바늘을 실에서 이렇게 빼야 돼요. 그리고 뭉툭한 바늘로 바꿔서 바늘을 끼워주는데요. 실이 6가닥이기 때문에 손끝으로 일렬로 쭉 펴준 다음에 반틈 접어서 이렇게 끼우면 바늘끼 쉽게 끼울 수 있거든요. 백스티치 해놓은 곳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는데요. 원단을 뜨지 않은 상태로 버튼홀을 하는 거예요. 백스티치 한 땀에 버튼홀이 2개씩 걸리게 이렇게 떠주는데요. 실이 엉키지 않게 살짝 손으로 눌러가면서 원단을 뜨지 말고 실만 떠주는 거예요. 이때 뾰족한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꾸 옆길로 새게 돼요. 그래서 끝이 살짝 뭉툭한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요거 버튼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 단은 백스티치, 두 번째 단은 버튼홀, 그리고 세 번째 단으로 왔는데요. 여기서는 양쪽의 코수를 줄여서 총 5개의 버튼홀이 걸리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파리가 살짝 뾰족하면서 경사진 것처럼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에 하나씩 걸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코를 뜨지 않으면 되는데요. 5코로 줄여주고, 이번에는 네 번째 단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코수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3코가 걸리게 하는데요. 아래쪽에 먼저 높게 단을 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경사져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 한 땀, 두 땀을 더 떠서 이 곡선이 완만하게 나오게 해주면 되고요. 끝에다가 넣어서 실을 빼주면 돼요. 반대쪽에 들어갈 색상은 936번 6가닥이고요. 이때 뾰족한 바늘로 바꿔서 박음질이죠. 이거 백스티치를 해주는데 먼저 했던 것처럼 4땀을 해주면 돼요. 4땀의 끝으로 바늘을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빼준 다음에 여기서 뭉툭한 바늘로 바꿔줘요. 뒤돌아가면서 백스티치 한 땀에 버튼홀이 2개씩 걸리게 해주는데요. 원단을 뜨지 않은 상태로 해줘야 돼요. 여기도 이때 뭉툭한 바늘을 사용을 해야지 이 바늘 끝이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 실을 정확하게 떠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끝이 뭉툭한 바늘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총 8개의 버튼홀을 걸었으면 다시 되돌아서 뒤로 가는데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서 이번에는 6코가 되게 해주면 돼요. 한 땀 한 땀씩 하면서 6코에 버튼홀이 걸릴 수 있게 해주면 되죠. 여기서 걸을 때도 원단은 뜨지 않고 실만 뜨는 거예요. 또 다시 뒤돌아서 가는데 양쪽에서 줄이기 때문에 3코가 걸리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즉 가장자리 쪽에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경사지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내려가면서 코를 더 떠서 잎의 맨 끝부분에 여기에다 이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잎맥의 가운데 부분만 원단에 붙어 있고 이 가장자리 쪽은 원단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불룩한 입체 모양이 되었는데요. 이게 손으로 만지면 만지는 대로 모양이 가요. 그래서 다 놓고 나서 다시 더 손으로 예쁘게 만져주면 돼요. 다음 이파리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3787번 6가닥이고요. 잎맥의 중앙 부분에 백스티치를 놓는데 사용하는 바늘은 뾰족한 바늘로 해야지 원단 통과가 쉬워요. 이렇게 백스티치를 해주고 백스티치 해 놓았던 거 맨 끝부분으로 바늘을 빼서 여기서 뭉툭한 바늘로 바꿔주는 거죠. 백스티치의 바늘땀을 약간 큼지막하게 해서 여기 한 땀에 버튼홀이 2개씩 걸리게 해주었는데
바늘땀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백스티치 한 땀에 버튼놀이 한 개씩 걸리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 1대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끝에서 끝까지 롱 스티치로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버튼홀을 여러 개를 걸어 주어도 되거든요. 롱 스티치로 길게 했을 때에는 바늘땀 간격이 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버튼홀을 계속 걸게 되면은 중간에가 실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간을 징거 주는데요.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카우칭을 한다고도 하죠. 버튼홀 필링 스티치는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버튼홀 스티치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바늘땀의 진행 방향을 보느냐고 가장자리에 일정하게 백스티치를 해놓고 안에를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를 해서 전체를 마감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버튼홀 필링 스티치는 이 스티치를 살짝 응용을 한 거예요. 출발선만 원단에 붙어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체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 또는 버튼홀 필링 스티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다도 이제 심지를 넣어서 하게 되면은 코디드 버튼홀 스티치가 되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면서 진화되어 가는 스티치들인데요. 술을 놓으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방법을 달리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이 작을 때에는 한 가지 실로 쭉 연결해서 해도 되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반반씩 다른 컬러로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완전히 차이나는 색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복합사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음양을 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 뭐 더 쉽게 베리에이션 실 같은 거 그냥 무작위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자수를 놓다 보면은 동양 자수와 유럽 자수의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요. 동양 자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도 거의 90% 이상이 롱앤쇼 스티치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롱앤쇼 스티치는 섬세한 바느질 기법이죠. 바늘땀을 길고 짧게 놓으면서 색상을 바꿔가면서 음양을 채우게 되는데요. 동양 자수가 이런 평면적인 기법이라면은 유럽 자수는 디자인과 바느질 기법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고 입체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뾰족한 바늘과 뭉툭한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뭉툭한 바늘은 십자수 놓을 때 사용하는 바늘이에요. 주로 크로스 스티치라고 하는데, 크로스 스티치 놓을 때 그 원단이 보면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뭉툭한 바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바늘이 이 바늘이에요. 뾰족한 바늘과 뭉툭한 바늘에도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실을 6가닥을 끼워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약간 굵기가 있는 20호 바늘이거든요. 술을 놓을 때는 원단이나 실 같은 이런 중요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은 바늘, 수틀, 가위, 펜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늘이에요. 크기나 생김새별로 종류도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 종류별로 다 갖고 있으면 다 쓰임새가 있어요. 바늘값 아까워하지 말고 종류별로 다 가져보세요.
잎을 버튼업 필링 스티치를 이용해서 술을 놓아 보았는데요. 이쪽 위에는 조그만 잎이 있어요. 여기는 간편하게 그림자처럼 술을 놓을 거예요. 3013번 두 가닥이고요. 아웃라인 스티치로 모양만 내줄 거예요. 가운데 비어있게. 이런 자수를 놓을 때 잎을 먼저 놓는다든지 꽃을 먼저 놓는다든지 이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입체 자수와 평면 자수가 섞여 있을 때에는 평면 자수를 먼저 놓고 입체 자수를 나중에 놓아야지 우리 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걸기적거리지 않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잎을 수 놓는 걸 설명하느냐고 하다 보니까는 살짝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빨간색 꽃을 수 놓아 볼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